안녕하세요, 스키머 웨스테이션 캠입니다. 오늘은 라떼는 말이야 시리즈로 2011년도 그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스라는 영화의 타이틀 시퀀스를 작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학생이었을 때예요. 어떻게 해서 제가 타이틀 시퀀스를 작업을 하게 됐고, 타이틀 시퀀스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어떠한 카메라 움직임을 쓰고 있는지 약간 실전 팁도 캐주얼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는지 먼저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가 2011년도면은 USC에서 대학원 과정 2학년 때였는데, 2학년 1학기 때 만든 그 발렛 오브 어네츠 칙이라는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 있죠? 이 영상을 1학기 때 만들었었는데, 이 작품을 되게 인상 깊게 본 저희 학교 저보다 한 4에서 5년 빨리 졸업한 선배가 저를 그 회사에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선배는 당시에 드림웍스를 다니고 있었는데, 발렛 오브 어네츠 칙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몇 명과 졸업생 몇 명이 같이 하는 그런 공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됐었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이 파트였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해갔었는데 되게 인상 깊게 봤었나 봐요. 그래서 덕분에 이 선배가 여름방학 때 혹시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한번 너 해보지 않을래 해서 추천해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기회로. USC는 좀 특징이 석사가 3년 과정인데, 그 3년 동안 매 학년마다 작품을 하나씩 했어야 돼요. 작품을 하나씩 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와 이렇게 좀 연결된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에피소드로 따로 해가지고 학교 생활 및 그 학교 생활에서 얻은 기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제가 픽사까지 입사하게 되었는지, 이거는 미래에 다시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그 제안을 받았을 때는 마블이 사실 그때도 유명하긴 했는데, 캡틴 아메리카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처음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캡틴 아메리카 자체도 몰랐고, 마블도 뭐 유명했지만 뭐 아이언맨 정도 그때는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뭐 마블에서 또 만드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뭐 이 프로젝트를 꼭 죽어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유학생으로서 미국 스튜디오에서 처음 일해보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게 첫째였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방학 동안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잡을 구하긴 했었는데, 학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게 그래도 시급이 더 세니까 방학 동안에 돈을 좀 벌어보자. 그때 당시에 이미 저는 아기가 있었고 같이 온 동반자도 있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급이 높은 일을 구하는 게 당연했죠.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었고, 스튜디오가 메소드라는 스튜디오였는데, 메소드 스튜디오도 되게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인터뷰를 보고 바로 금요일날 오후에 연락을 줘서, 합격했다고 연락을 줘서 다음 주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냐, 이 정도로 되게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르게 모든 일이 프로세스가 진행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었죠. 또 한 가지 약간 유학생들에게는 조금 필요한 정보가 될 게, 졸업하고 나면은 OPT라고 1년 동안 따로 추가적인 워킹 비자가 없더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 중간에도 CPT라고, 그 CPT를 이용하면은 여름방학 동안은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주로 인턴십이 되겠죠. 하지만 뭐 저같이 한국에서 좀 일을 하다가 왔다 그러면은 인턴십이 아니라 꼭 인턴십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기 계약직이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로 뭐 한 8주, 10주 이렇게 프로젝트가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예 그냥 풀타임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CPT를 이용해서 이 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 인턴십 클래스라는 또 수업을 학교에서 들었어야 돼요. 필수로 등록을 해야 돼요. 제가 일하던 그 메소드라는 스튜디오가 산타모니카에 위치했었는데, LA가 있고 산타모니카가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차로 보통 한 50분? 40, 50분은 걸려요.
전혀 안 밀리면 한 30분이면 가는데 전혀 안 밀리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 50분이 걸리는데 아침에 50분 갔다가 수요일 날은 점심 때 다시 LA를 돌아와야 돼요. 그 수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산타모니카로 50분을 달려서 또 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수요일 오후는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싶겠지만 이게 프로젝트가 딱 10주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빠지면은 프로젝트가 되게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었고, 타이틀 시퀀스 같은 그런 프로젝트는 팀원 자체가 한 5명, 6명 이 정도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두 명이 빠지면은 되게 팀 전체의 타격이 되게 큽니다. 팀 구성원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 다음에 아트 디렉터 1명,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란 디자인을 담당하는 그 2D 디자이너 1명, 그 다음 3D 에셋과 3D 텍스처를 담당했던 3D 아티스트가 2명, 그리고 카메라 레이아웃 아티스트는 저 1명. 그래서 총 6명 정도일 거야. 이게 아마 광고나 타이틀 시퀀스는 워낙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좀 일정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어떻게 프로젝트가 진행됐는지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스튜디오에 조인했을 때는 마블에서 어프로벌 받았던 거는 아트 디렉터가 그려놓은 되게 중요한 몇 장면 아트워크, 그게 컨펌이 난 상태였고, 나머지 실제 영상 작업은 돼 있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팀을 한 3명씩 해가지고 2D 팀, 3D 팀 나눠가지고 2D 버전으로 한 30초, 그리고 3D 팀은 3D 버전으로 한 30초 정도 만들어가지고 빨리 마크업 버전을 만들어서 이 2개 버전을 가지고 마블에 가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피치를 했어요. 그리고 마블에서는 이 3D 버전이 좀 더 마음에 든다 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는 나머지 6명 전부 다 3D 프로젝트로 이제 붙게 된 거죠. 여기 나오는 이미지가 전부 다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그런 포스터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는 거였는데, 이 포스터에 나오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일단은 3D로 구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해서 카메라에서 보이는 쪽에 매핑을 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한 오브젝트와 다른 오브젝트로 넘어갈 때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트랜지션 이펙트가 들어가는데, 이 트랜지션 이펙트를 애프터 이펙트 아티스트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시퀀스로 싹 뽑아가지고 저는 이제 애니메이팅 되는 텍스처 이미지로 3D에 불러와서 작업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영상을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거의 안 끊기고 쭉쭉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두려움이 이 중간에 어떤 이미지 순서를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카메라 움직임을 하나만 바꿔도 그 뒤에 약간 나비 효과처럼 쫘라라라 고쳐야 되는 게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겼죠. 그게 어떤 섹션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냐면은, 케빈 파이기 알죠?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 섹션에 지금 보시면은 비행기 2대가 쭉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 2개가 사실은 맨 처음 버전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그걸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걸 따라가지고 그 다음 이미지로 이동을 했죠, 카메라가. 근데 케빈 파이기가 그걸 보더니 자기 이름 나올 때 비행기 2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다, 마치 내 이름이 추락하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줘가지고 이걸 결국 이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움직임도 이렇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싹 다 바꿨어야 되는 거죠. 모든 타이틀 위치와 그 다음에 이미지 위치와 카메라 움직임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만 바꿔도 되게 큰 영향이 있었는데, 약간 헐리우드 그런 큰 손, 거물도 이런 약간 미신 아닌 미신을 좀 믿는구나 하는 그런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습니다. 타이틀 시퀀스 같은 걸 보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빠르게 싹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착 슬로우 모션처럼 싹 느려졌다가 다시 싹 빨라지고, 그 다음 좀 느려지고, 그럼 싹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런 움직임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움직임은 과연 마야에서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게 나올까? 사실 이 부분은 프로페셔널하게 광고나 모션 그래픽을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아직 공부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제가 데모와 함께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캡틴 아메리카 영상을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약간 전형적인 그런
타이틀 시퀀스 움직임이 있어요. 이렇게 싹 들어가고 슬로우 다운하고 싹 돌아서 가고 이름이 나올 때 또 슬로우 다운하고 그 다음에 또 이미지로 다음 이미지로 넘어갈 때 쫙 갔다가 슬로우 다운하고 근데 이 슬로우 다운 할 때 보면은 완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살짝 드리프트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다시 속도를 높였다가 다음 이미지로 간 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슬로우 다운 하고 있죠. 이 슬로우 다운 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를 오늘 마야에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오늘 샘플로 보여드릴 그런 이미지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구독 그 다음에 돌아서 싹 슬로우 다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마야에서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푸시인이라는 그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키프레임을 주면서 카메라 움직임을 만들어낼까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나 아니면 이미지가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Translate XYZ 그 다음에 Rotation XYZ 6개를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6개를 다 쓰기 때문에 문제는 초반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카메라를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데 점점 이게 샷이 많이 진행될수록 나중에는 막 뒤틀린 데도 있고 가다가 어떤 데는 로테이션이 더 심하게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이런데 그게 이제 딱 멈추는 순간에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카메라가 울렁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원래 카메라가 움직이던 데서 싹 가다가 싹 그대로 이렇게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슬로우 다운 할 것인지 커브에서 어떻게 다듬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구독 있는 대로 싹 들어갈 때는 보면은 이거 Y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쉽죠. 여기서 이제 슬로우 다운 하고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슬로우 다운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속도를 높이고 가기 시작하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근데 다 들어가요.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트 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여기서 이제 슬로우 다운 할 때 보면 여기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싹 이 부분이 가던 방향대로 하면서도 슬로우 다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중요한 게 이런 섹션에서 보통 오토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탄젠트를 그냥 non-weighted 탄젠트 해놓고 탄젠트를 오토로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커브가 이걸 오토로 해놓으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억지로 이 사이는 리니어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키프레임 하나만 들어가 있을 때면은 리니어로 굳이 안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6개의 키프레임 이 모두가 섞였을 때 이 모든 키프레임들이 다 리니어로 일정하게 가지 않으면은 어떤 커브 뭐 로테이션 커브 하나가 약간 살짝 울렁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이상하게 가다가 싹 다른 건 일정하게 가는데 그 뭐 로테이션 방향 한쪽만 약간 울렁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키프레임에 슬로우 다운 한 데는 그 키와 키 사이는 리니어하게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하게 만드는 거는 심플해요. 리니어로 만들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리니어로 바꾸면 안 되고요. 여기는 리니어가 되지만 여기가 완전 엉망이 되잖아요. 그쵸? 리니어 커브를 쓰면 안 되고 스플라인 커브를 유지하긴 해야 돼요. 스플라인 커브를 유지한 대신 탄젠트를 여기서 웨이티드 탄젠트로 바꿔주고 웨이티드 탄젠트를 많이 쓰진 않는데 이런 움직임을 할 때는 저도 가끔 쓰는 편입니다. 이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라인과 이렇게 일자로 맞춰줘요. 이렇게 만약에 되게 자세히 하고 싶으면은 엄청 그 확대해서 작업해도 돼요. 이거는 어차피 키프레임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섬세하게 작업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이걸 잡고 다시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럼 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는 이 각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게 이 정도로 잡아주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웨이티드 탄젠트가 된 상태예요. 웨이티드 탄젠트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웨이티드가 되면 이렇게 탄젠트 길이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볼 수가 있어요. 반대쪽 편에다가. 그리고 나서 Shift를 누르고 다시 좀 줄여줘요. 이렇게 하면은 이 둘 사이는 완벽한 일자가 돼요. 그래서 커브를 보면은 쭉 오다가 여기서 슬로우 다운 좀 하다가 여기서는 일자로 쭉 가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만약에 너무 이 커브가 심하다 그러면 이것도 잡고 좀 줄여주면 돼요. 대신 Shift 키를 누르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각도는 이 둘 사이의 각도는 유지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커브를 다 만져주면 됩니다. 뭐 Y축도 마찬가지고 슬로우 다운 하는 데는 다 이렇게 만들어줬죠. 일자로. X축도 마찬가지고 쭉 가다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딱 다 같이 슬로우 다운 하는 구간이다 이러면 딱 맞춰줬고, Y 뭐 나중에 이 로테이션 방향도 이쪽에서 이제 쭉 보면은 내려와서 알림 딱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슬로우 다운 하잖아요. 이때 맞춰가지고 딱 로테이션 값들도 다 일자로 맞춰져 있죠. Z 값은 여기서 로테이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안 넣은 것 같고, 슬로우 다운 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모든 커브들, 이 6개 커브가 모두 다 그 구간에서는 리니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잡아주면은 속도를 내다가 그 다음에 슬로우 다운하고 속도를 내다가 슬로우 다운하고 그 다음 속도를 내다가 또 슬로우 다운하고 이런 움직임을 손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재 같은 개념이죠. 연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제 영상을 보면서 좀 뭐 영감을 얻었다, 좀 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니면 힘을 얻었다, 이런 댓글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그런 좀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면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또 궁금한지, 어떤 부분을 또 미래에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등등 자유롭게 댓글란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몬 웨스트의 샹킴이었습니다.